경제 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얘들아, 경제 지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쌤 봐봐. 왜 얘들아, 우리가 비문학의 어떤 특정 장르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어렵다고 느낄까? 왜 그러냐면, 자, 쌤 보자. 개념어가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서라고? 개념어가 없어서 그래, 개념어. 이 말을,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어떤 개념어를 가지고 지문을 읽는 것과 개념어가 없는 상태로 지문을 읽는 건 이해 정도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란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만약에 경제 지문에. 근데 환율이란 단어의 뜻을 수능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거든? 그러면 우리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 배경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근데 문제는 환율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이유가 뭐 때문일까? 1번, 첫 번째, 어디에 지문을 반영하지? EBS의 지문을 반영하지. 자, EBS 지문을 반영한다는 건 EBS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거지. 그럼 이 지문에 나오는 내용 정도는 공부하고 들어와라. 이게 기본적인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어가 설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봐봐. 이 정도는 상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누가? 출제자가. 이 정도는 상식이야. 세상에 19살 먹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놈이면 환율이라는 단어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상식이 어디까지가 상식선이야? 중학교 수준. 그러니까 중학교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개념이면 충분히 상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우리가 경제지문을 공부하기 전에 중학교 정도의 개념어에 대한 건 알고 있어야 돼? 몰라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근데 이걸 20분이나 30분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빼버리고 바로 경제지문을 읽어버리면 애들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20분 동안 이 경제지문 용어 정리하면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지문에 나오는 것들이 정리가 잘 될 거야. 그걸 한번 오늘 경험해보자고. 알겠지? 그리고 쌤 생각에 9월 평가원에 만약에 사회지문에서 경제지문이 출제가 안 되고 또 법지문이 나오면 올해 수능에서는 경제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고 들어가자고. 여기까지 됐지? 여기 좀 봐줘봐. 자, 우리는 돈이라고 말하지만, 그치? 경제지문에서는 돈이라고 얘기하면 없어 보여.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폐라고 얘기하고, 이 화폐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해? 통화라고도 얘기하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통화량이라는 말은 화폐의 양이다라는 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돈, 즉 화폐, 즉 통화량이 증가하면, 맞습니까, 여러분?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는 하락했다는 얘기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건 환율이 뭐 했다는 얘기다? 올라갔다는 얘기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환하는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다. 맞습니까? 1,000원이면 1달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즉 환율이 올랐다라고 얘기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렇게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뭐 시켜야 됩니까? 안정시켜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자를 뭐 한다는 겁니까? 높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자율을 높이면 아싸, 물가보다 더 준다. 여기다 맡겨야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은행이 시중에 있는 돈을 쑥 하고 뭐 하고 있어? 빨아들이고 있다. 반면 이 돈을 빌려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사장들은 이자율이 올라갔으므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중에 돌고 있는 돈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줄어드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느려져요. 물가가 떨어지는 건 없어. 물가가 떨어지진 않아. 얘들아, 니네 그런 거 본 적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작년에 냉면이 5,000원이었잖아요. 올해 3,000원 됐습니다. 본 적 있는 사람 들어봐. 그치? 니네 김밥값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올랐지 김밥값이 떨어진 거 본 적 있어? 절대 물가는 안 떨어져. 대신 물가가 올라가는 뭐가 조절되는 거죠, 여러분? 속도만 조절되는 거예요. 속도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개념 잡히죠, 이제? 자, 이래서 은행이 돈을 빨아들였어. 은행이 돈을 빨아들였는데 너무 빨아들였어. 배가 터지려고 그래. 그럼 시중에 돈이 없어. 그럼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써, 못 써? 못 써.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요. 자, 돈 풀자 해서 이자를 뭐 하는 거야, 이제? 낮추죠. 자, 이자를 낮추니까 일단 이자 낮으니까 일단 누구부터 돈을 빌리러 와? 기업들이 돈을 다 빌리러 맞지, 얘들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기업들이 딱 돈을 벌려가지고 무슨 활동해? 경제 활동해. 물건 만든단 말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물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노동자가 필요해. 다른 말로 사람이 필요해. 그럼 이 사람들이 일 시켰으니까 뭐 줘야 돼? 돈 줘야 돼. 이걸 뭐라 그래? 임금님. 농담이야? 임금을 준다. 임금님 이런 것도 임금인 줄 알아. 돈 준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 돈 가지고 이제 너희 엄마 아빠가 돈 벌어오시면 그거 하고 뭐 하는 거야? 따뜻한 호빵도 사 먹고, 맞아? 시원한 냉면도 사 먹고, 베스킨 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렇게 사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임금이 되니까 시중에 뭐가 들어와? 돈이 도네? 돈이 도니까 다시 경제가 뭐 되는 거야? 활기를 찾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활기를 여기까지만 차리면 좋겠는데, 맞아, 얘들아? 계속 활기로 와. 그러니까 다시 뭐가 올라? 물가가 오르네. 와, 근데 원래 물가도 오르게 돼 있어, 안 오르게 돼 있어? 오르게 돼 있는데, 원래 2%씩 올라야 되거든, 1년에? 근데 갑자기 5%가 오르네? 야, 이거 안 돼. 안 돼. 너무 올라가네. 자, 빨아들이는 거죠. 이해돼요? 이래서 계속해서 돌고 돈다, 이런 얘기예요. 개념 잡히셨어요, 여러분? 자, 요렇게 해서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는 개념 하나가 여러분 수능 지문에서 나오는 경제 지문의 개념인데 이거 하나 정리를 여태까지 못 하셨던 거예요. 요거 하나 하고 안 하고가 크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그거 저기 4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 안정정책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빨아들였어요. 세금을 내라고 해요. 그럼 소득세율이든 법인세율이든 세금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시중에 돈이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소비나 지출이 뭐 할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다시 물가가 안정된다고요. 이해됐죠? 여기서 주의할 거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뒷장 넘겨봐.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자, 이럴 때 무슨 기라고 그래? 불황기라고 하죠. 그죠? 불황기. 그래서 소득세율을 낮춰주고 법인세를 낮춰주죠. 아, 세금 조금만 내. 네 돈 때문에 세금 조금만 내.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말을 바꾸면 세금을 원래 100만 원씩 냈었는데 세금을 50만 원씩 내면 50만 원이라는 쓸 돈이 생긴 거잖아. 그럼 이 돈을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경기가 부양된다. 그래서 부양된다는 얘기는 뭐야?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야. 정리됐어요, 여러분? 네. 두 번째, 정부의 지출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세금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부가 지출을 변화시켜. 그래서 호황기에는 정부가 지출을 줄여. 다시 말하면 정부가 돈을 안 쓰면 어때? 시중에 돈이 덜 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하고 총수요가 감소해서 경기가 진정되고 반대의 경우는 늘리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게 무슨 인과관계인지 알겠어? 개념 잡혀야 되나? 근데 쌤이 이따가 할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쉽니, 그치? 이렇게 돼서 아, 물가 올랐어? 그럼 이렇게. 물가 내렸어? 그럼 이렇게 말처럼 되면 얼마나 쉽니? 안 돼요. 이래서 어려운 거야, 경제가. 어찌됐건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를 위한 통화정책, 이번에 금융정책, 금리를 떨어뜨려. 그지? 금리를 떨어뜨려.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한국은행 금리가 기준금리거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한국은행 금리를 떨어뜨려. 이자율 떨어뜨린다는 얘기지? 그럼 시장의 이자율도 떨어지겠지? 그럼 가계하고 기업의 예금이 하락하겠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출은 증가하겠지. 그럼 통화량은 뭘까? 증가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자율 올리고 내리고 가지고 조정한다. 정리됐죠? 그 다음. 공개시장 조작 정책. 호황기에는 국채나 공채를 매각한다는 얘기야. 매각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판다는 얘기야, 판다. 그러면 채권을 팔어. 그럼 채권을 판다는 건 시중에 있는 돈을 뭐 한다는 거야?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 이자율이 증가.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려고 이자율을 증가시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런 다음에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니까 경기가 진정되고요. 불황기에는 돈이 안 도니까 공채를 사들여. 맞아? 채권을 막 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도네. 맞아요? 이자율도 감소시켜서 사람들이 돈 많이 빌려가겠지. 그래서 소비하고 투자가 증가된다. 이해됐나요?